토트넘 허스퍼가 새로운 감독을 누구로 데려올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을 담당하는 공식력 높은 기자라고 했습니다. 리알 토마스 기자의 최신 보도,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새벽에 나온 소식, 후보군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셀틱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력하다,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리알 토마스 기자면은 정말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트루자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걸로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기자는 맞긴 한데요. 여태까지의 그 토트넘의 감독 선임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유력하다 했다가 어그라지고 빠그라지고 또 빠그라지고 이래서 저 이거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빠그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 감독들은 빠그러질까봐 걱정을 했다면 이거는 좀 안 돼도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우려가 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 굉장히 대단한 경력의 좋은 감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결됐던 그 감독들의 커리어나 이름값을 생각한다면 떨어지죠.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인물이니까요. 유럽 경력은 물론 뭐 과거 그리스 한번 맡은 적이 있지만은 그때는 별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 셀틱이 사실상 유럽 무대에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2년? 예, 가장 좀 뜨거운 시간인데 과연 이 감독이 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더해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 지도력이라든지 뭐 전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셀틱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팔로잉해왔던, 과거에 그 기자 일도 했었고 셀틱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셀틱이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히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언급이 됐던 감독이지만 지금은 좀 유력 단계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소개할 만한 시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물론 뭐 셀틱에서도 하는 걸 제가 안 본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셀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코틀랜드의 지배자다 보니까 거기서 플레이하는 것과 또 이제 다른 팀에서 하는 거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뭐 과거에 본 거는 호주 대표팀이라던가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로만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은 리알 토마스 기자의 기사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내용 이렇습니다. 공석인 토트넘 감독직의 유력한 후보로 셀틱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오르고 있다. 뭐 유력 단계, 뭐 선임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봐서 이 보도를 보자면 1옵션으로 이제 올라왔다라는 얘기고요. 앞서 이미 스카이 스포츠 뉴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과 함께 후보 명단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후보군 중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네 슬롯 감독이 페이노르트 잔류를 선언했고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협의할 감독, 즉 솔직히 슬롯 감독이랑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 협상이 이제 완전히 무산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협상자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셀틱 감독으로 112경기를 지휘했는데 82승, 엄청난 기록이고, 현재 올 시즌에 국내 대회 트래블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리그컵 우승했죠, 리그 우승했죠, 오는 주말에 스코틀랜드 FA컵 결승전을 인버네스와 치를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슬롯 감독이 그랬듯이, 게다가 이제 영국이잖아요, 솔직히 스코틀랜드는. 영국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셀틱 감독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축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은 현재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약간 조금 말을 돌린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축구 커리어에서 어떤 계획도 세운 적이 없다. 감독으로서 특정 시기에 특정 위치에 오르기 위한 과정을 계획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코멘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셀틱에 남을 거야. 셀틱에서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도 안 한 거고, 토트넘 행에 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인터뷰 슬롯 감독이 한 얘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슬롯 감독이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갔죠. 내가 만약에 네덜란드를 떠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로 가게 될 것이고, 네덜란드에 남는다면 그건 실패한 셈이 되는 거고,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 예.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거 여기서 명확하게 나는 셀틱에 남는다. 셀틱에 되게 만족한다. 이런 멘트를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게 원래도 최근에 잘하다 보니까 뭐 에버튼이나 첼시와도 연결이 됐던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말들을 보면 좀 의미심장해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운명이 내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FA컵 결승전에 있는데 이거를 잘 치러야지. 솔직히 이걸 잘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토트넘 이적설도 내 실력을 또 보고 이 감독 별로냐 하고 이제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 안 하고 나는 FA컵만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과정에 오르기까지 내 커리어에서 열심히 해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이유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나는 미래를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 가능성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에만 이 보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믿을 수 있는 기자죠. 런던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도 비슷한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냈어요.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굉장히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득을 할 것이다. 설득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할 것이다. 왜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스코틀랜드 FA컵 끝나고 나면 설득한 거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 슬롯 감독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날 페이노트 구단과 슬롯 감독 측이 이제 미팅을 가질 것이고 우승을 확정했으니까.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토트넘 이적과 관련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냥 빠가라졌잖아요. 예,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페이노트의 우승 확정까지 기다렸다가 확정되니까 뭐 어때? 컨디션 어때? 하면서 이제 솔직히 코치진까지 협의를 했다가 그 보상금 문제가 나오니까 빠그라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좀 더 이제 수월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이 바로 그 토트넘에서 이제 다음 시즌부터 뭐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축구 책임자라고 하죠. 그 스콧먼이죠. 호주인이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호주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이사회와 개인적인 신분이 있다. 보드룸. 그게 이제 이 스콧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친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성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공을 거둬가지고 찬살받고 있다. 약간 이게 토트넘 소스 같아요. 여기 보면 기사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성공해가지고 왔다. 가장 최근이 제라드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이 로저스잖아요. 그 둘의 운명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뭐 로저스는 FA컵 우승을 했어요. 그래도 뭐 리그 성적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강등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단은 이제 구단의 새로운 감독 선임해야 되고 풋볼 디렉터도 영입을 해야 되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에는 리알 토마스의 보도, 댄 킬패트릭의 보도 모두 토트넘 구단 쪽에서 유력한 관계자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정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좋아하는 토트넘의 신임 최고 축구 책임자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추천한 게 스콧먼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스콧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그냥 단순히 호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알던 사이다. 그러면서 이 스콧먼은 7월부터는 토트넘의 사실상 2인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뒤에 이제 뭐 셀틱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셀틱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토트넘이 2014년에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려고 할 때도 이제 유망한 감독을 찾았는데 그 프로필에도 맞지 않는 감독이다. 왜냐면 나이가 만 57세니까요. 하지만 이제 2021년 닐 레논의 후임으로 온 이후 셀틱이 좀 흔들렸던 시기에 와서 셀틱의 스코틀랜드 리그 지배력을 회복하면서 또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 과감한 선수 영입, 카리스마로 찬사를 받았다. 역시나 토트넘 측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런 좋은 감독이야라고 기자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셀틱이 국내 리그 지배력을 잃은 게 얼마나 되나요? 한 시즌? 딱 한 시즌이죠. 제라드 무패 우승. 그러고 다시 계속 그 앞으로도 우승이었고 그 뒤로도 우승이었잖아요. 한 번 좀 못했던 그때를 좀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긴 해요. 레비 회장이 일단 엔리케 감독과 협상을 하긴 했어요. 이 협상이라는 게 대화를 한 거거든요. 다만 그 뒤엔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나폴리와 강하게 연결이 되었으나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엔리케 감독이랑 얘기해봤는데
프리미어리그를 더 원한데 네. 못 데려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연결된 팀이 첼시하고 토트넘이었는데 첼시는 그렇죠. 지금 포체티노를 선임을 했고 그럼 토트넘일까? 근데 토트넘이 지금 어려운 분위기인 게 토트넘 담당 기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케 같은 경우는 엘리케 쪽에서 조금 까다로운 주문들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다루기 힘들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첼시랑 토트넘이랑 다 발을 뺐다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아르네 슬롯과 협의를 했는데 페예노르트와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와요. 여전히 나겔스만 감독과는 이제 끈이 열려 있다고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에서 아예 우리는 나겔스만과 인터뷰할 계획이 없다. 면담할 계획이 없다. 저는 결국 슬롯도 그렇고 나겔스만도 그렇고 위약금 때문에 빠그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네비 회장이 별로 감독 선임에 있어서 큰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데체르비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인물까지도 있는데도 데체르비도 결국은 위약금 문제로 아예 그냥 고려조차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명확하고요. 그런 가운데 후보군 중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를 선택한 건 역시 호주 커넥션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스콧먼이랑 당연히 여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토트넘이 올 여름에 프리시즌 투어를 호주로 가는 게 이미 확정이 됐고요. 네. 퍼스에 가서 웨스트햄과 7월 18일에 경기 일정까지 됐고 지금 티켓까지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호주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에도 또 긍정적인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우려들이 많지만 정말 그렇게 좀 별로인 감독인가? 어떤 감독인가? 포스테코글루의 이제 커리어와 프로필과 스타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965년생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스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호주 국적을 취득을 한 거죠. 실제 뭐 많은 동유럽이라던가 이제 그리스라던가 이런 데서 호주로 많이 이민을 갔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유럽인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밑에는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요. 예, 이번 시즌만 벌써 그 52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미 확정지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기 광탈했고요. 스코틀랜드 리그컵 우승도 차지했고요. 현재 FA컵 결승까지 올라간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까지 이제 커리어를 놓고 보면요. 일단 그 사우스 멜버른 감독을 부임을 해서 이제 NSL 리그 우승을 좀 차지했었고요. 이게 그가 A리그가 출범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렇죠. 프로리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도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 어찌됐건 우승을 했다. 네, 그 원래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사우스 멜버른 우승을 시키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호주 연령대별 대표팀을 총괄했어요. 이게 그가 17세 이하랑 20세 이하를 동시에 수행을 했던 거였는데요. 2007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때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요르단이 1, 2, 3, 4위로 나갔어요. 북한이 1위를 했던 그때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질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의 저 파나차이키 팀을 맡았으나 이때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브리스번 로어 감독을 수행을 했고 멜번 빅토리 감독까지 맡다가 호주 대표팀 감독에 급작스럽게 부임하게 됐었어요. 이제 오지액 감독이 워낙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이제 팀 지휘봉을 잡았는데 2014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랑 이제 같은 조였는데 3전 전패를 당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있었던 그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확정을 만들어놨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플레이오프까지 가가지고 온두라스와 1승 1무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고 요코하마 F 마리너스 감독을 맡고 그러고 이제 셀틱 감독에 부임하게 된 케이스죠. 예, 뭐 감독 경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우승과 인연이 많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호주 A리그가 출범하기 전에 1997-98 시즌 NSL 프리미어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세아니아 클럽 챔피언십도 우승을 했었고 또 A리그에서도 브리즈번 로어 감독으로 리그 우승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호주 14명의 팀에서 좀 부진했던 성적으로 경질되긴 했어도 2019년에 이제 그 당시엔 AFF 동남아시아 대회에 함께 나갔었거든요. 그 대회에 우승을 했었고 무엇보다 아시안컵 우승 이게 좀 큰 성과고 그렇죠. 그 2019년에는 요코하마 감독으로 또 J리그 우승도 했으니까 셀틱에 와서 우승한 걸 포함하면 그래도 재임했던 상당수의 팀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다만 이제 뭐 확실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유럽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셀틱에서의 우승밖에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셀틱에서는 어떻게 좀 경기를 운영해 왔고 또 어떤 성향의 이제 플레이를 보였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이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거의 고수하다시피 합니다. 이게 이번 시즌 그러니까 38경기 중에 34경기에 4-3-3을 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세우고 2명의 이제 미드필더를 상당히 프리롤로 활용을 한대요. 그러면서 플레이메이커 성향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좌우 풀백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패스 플레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리고 이제 공격진은 딱히 이제 뭐 장신을 선호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랜 A밖에 없대요. 플랜 B가 없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셀틱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올 때 그때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대요. 실제 그 세인트 미렌하고의 2경기에서 모두 다 패했는데 그때 세인트 미렌 감독이 아예 대놓고 그랬대요. 뻔히 아니까 그것만 막으면 된다. 얘는 패스만 못 돌리게 막아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하고요. 도리어 상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안 해갖고 나올 때는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던 거예요. 예.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리어 근데 샤흐타르하고 라이프치히한테는 무기력하게 대패를 했던 것도 상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은 있다라고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지배적인 축구, 약간 좀 그러니까 맨시티의 그 펩 가르디올라와 같은 결의 축구를 하고 싶어 한대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셀틱에서는 굉장히 잘 통용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셀틱은 스코틀랜드의 최강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거의 깡패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면서 단일승도 거두지 못한 채 탈락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상대가 아예 그냥 그거를 대비해서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플랜 B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좀 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크니스에도 수비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술 있는 선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뭐 1대1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술적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고, 또 리드 상황을 잘 지키지 못한다. 공격은 도처럼 말씀하신 대로 골을 넣어도 실점하는 경기들을 한다. 예. 공중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 수비 실수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상대가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지하는 모습에 있어서 약점을 보인다. 골을 많이 넣고 공격을 많이 하는 만큼 공격도 많이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레비 회장이 뭐 당연히 좀 이제 인상 깊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것과 좀 어린 선수들을 잘 쓴다는 것. 그게 사실 이제 레비 회장이 원하는 대표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마 그게 네. 좀 이제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감독은 30세 이상은 거의 배제하다시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출전 시간으로 선수들을 이제 순서를 쫙 한 건데요. 조아트야 골키퍼니까, 골키퍼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 중에 30세 이상이 딱 에런 무이 한 명인 건데, 이 에런 무이도 전반기 때는 잘 안 썼어요. 네. 그냥 교체 카드로 쓰다가, 근데 너무 잘하니까 에런 무이가 네. 여전히 잘하니까 지난 그 월드컵 때도 에런 무이가 잘하는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후반기 와가지고 쓰게 되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난 케이스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오른쪽에 보면은 30세 이상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제임스 포레스트 근데 뛴 시간 자체가 500분을 간신히 넘겼을 정도거든요. 거기다 제임스 포레스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셀틱에서 뛰었던 선수임에도 거의 그가 배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어린 선수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저는 또 이제 그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문의를 했던 그 셀틱 팬의 얘기에 따르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이긴 하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한대요. 그래서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대요. 그래서 선수를 마구 팔고 마구 영입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하고, 그러니까 구단이 선수들을 판매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대신 또 본인이 원하는 선수 누구 영입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플랜 B가 이미 준비되어 있대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게 쫙 준비가 돼 있대요. 약간 뭐 디렉터형의 정말 본인이 여러 선수들을 후보군에 놔놓고 항상 관찰하고 있는 좀 이제 축구를 열심히 많이 보는 뭐 그런 감독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1-22 시즌 셀틱의 여름 이적 시장인데 여름만인 거예요. 예. 나간 선수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온 선수도 제법 많이 영입을 한 거죠. 이게 팀을 거의 갈아엎다시피 하는 건 거거든요. 앞으로 토트넘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게 여름만이 아닌 겨울에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일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것, 그리고 그 선수들이 또 많은 성공을 거둔 것. 이게 또 이제 약간 좀 셀틱에서의 반전을 이룬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코하마 감독 시절에 이제 J리그 선수들에 대한 건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였죠. 2022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영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위에 3명의 빨간 박스 해놓은 선수들은 임대로 데려온 걸 완전 영입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새로 추가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지키기에 집중을 하면서 선수단 정리를 조금 더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그냥 몇몇만 추가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겨울에 다시 활발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오영규 선수도 영입하게 된 거였고 일본 선수 2명을 또 영입을 하게 된 거고 유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서 너무 떡상을 해가지고 이적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존 스톤을 데려오게 된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 또 결과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적료가 수익을 얻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싸게 선수를 뭐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고 뭐 기존의 선수를 내보내도 불만도 없고. 그러니까 레비 회장의 입맛에는 어느 정도 맞을 만한 프로필이긴 한 거예요. 공격 축구를 선호하죠. 아시아 선수들 선호하면은 이거 마케팅적으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선수단 물갈이를 해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싸게 영입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예, 결국에는 무리뉴, 콘테 뭐 이런 감독들과는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아주 원활하게 마찰 없이 가겠다. 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격 축구를 선호하고 그런데 현재 토트넘의 선수단을 놓고 보면은 일단 미드필더 구성도 3명의 미드필더에 2명을 플레이메이커형을 쓰는데 네. 토트넘에 이런 선수가 있나요? 네, 사실 뭐 전혀 없죠. 게다가 그나마 이제 벤탄쿠르 정도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전반기를 또 뛰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어린 선수들 선호하는 이유가 업템포를 좋아한대요. 업템포로 굉장히 빠른 축구를 선호를 하는데 토트넘은 빠른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많이 봐왔지만요. 네, 역습 축구죠 그냥. 예. 수비를 많이 하고 내려와 있다가 한 방을 때리는데 지금 선수 구성도 게다가 3백으로 윙백 축구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포스테코글루의 4-3-3을 구현하려면 일단은 풀백과 센터백 영입 거기다가 뭐 중앙 공격 미드필더 영입까지 다 필요해요. 예, 거기다가 물론 뭐 케인하고 손흥민이야 당연히 쓰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건 그 원래의 그 컨셉을 고려하면은 30세 이상이에요 두 선수 다. 거기다 30세 이상이 은근 또 있죠 토트넘에. 결국에는 이제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고 정말 이제 유럽 대항전도 없고 하니까 레비 회장이 대대적으로 갈아엎자 해서 뭐 요리스를 지금 내보내는 것처럼 꽤 많은 뭐 베테랑들을 정리하고 아예 뭐 어린 선수들로 팀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긴 해요. 다만 근데 이제 이거 토트넘 팬들이 그러면 그 눈높이를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감독이래요.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걸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죠. 그쵸. 토트넘은 최근에 감독 계속 갈아엎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제2의 누누가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셀틱은 좀 기다려줘도 팀 자체가 워낙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리그에서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빵 나갈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은 전반기에 자칫 잘못 강등권까지 떨어지고 뭐 위기론이 나오면 제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한 채 경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쨌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무리뉴, 누누, 콘테로 이어지면서 수비적인 팀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반대 감독이 와서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은 그것도 그가 뭐 단계별로 공격적인 감독이 오더라도 단계별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조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직 오피셜이 난 건 아니고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이지 유력한 감독이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다면 이적 시장에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제 슬롯도 원래 부임했을 때 토트넘 내부 기자들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슬롯을 데려오는 이유가 슬롯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예노트가 선수단을 싹 갈아엎었는데 그걸 그대로 우승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거는 토트넘이 젊은 감독 밑에서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베테랑들 많이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차기 리더가 될 것인가 막 이런 칼럼들까지 올라왔었을 정도거든요. 포스테코글루는 슬롯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나이가 있다 뿐인 거지. 그렇죠. 비슷한 성향이네요. 예, 싹 갈아엎는데 그렇고 공격 축구 선호하고 어린 선수 많이 쓰고. 예. 그런 부분이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레비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 이제 실패했으니까 완전히 갈아엎자.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이라던가 엘리케라던가 그쪽으로 안 간 걸 수도 있어요. 포기한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슬롯과 포스테코글루가 은근 운영상으로는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특히 레비가 인상 받았다고 한 것은 믿을만한 얘기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결국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된다면 올해 토트넘에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아시아 시장의 또 마케팅에 레비 회장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오형규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 픽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셀틱에서 좀 더 자리 잡고 성장을 한다면 그때까지 포스테코글루가 남아 있을 경우 오형규 선수를 토트넘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은 아니죠. 왜냐면은 뭐 현재 셀틱에서 주전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은 이제 뭐 후루아시라던가 아니면 마에다 같은 선수들이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특히 마에다는 이미 지난 겨울에도 이적할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즌에는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후루아시처럼 보여준다면은 심지어 그러면 오형규 선수가 마에다나 후루아시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이거든요. 조금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신체 조건도 더 좋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에 끝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사실 뭐 오형규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때까지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면 올 가능성을 좀 고려할 수 있다. 결국에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을 더 진전시키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선임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과연 언제 정식 감독을 선임하게 될지, 그건 누가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